안녕하세요. 조병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중에서 첫째,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은 꾸미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 한 분이 우리나라 그 초상화를 연구를 해가지고 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상화는 그 초상화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를 알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보이는 이 초상화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데, 태조 이성계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얼굴을 좀 이렇게 고쳐서 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혹이 하나 있는데, 이 사마귀를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최재공이라는 분은 정조 때 이제 그 수원 하성을 정약용이가 지을 때 그게 총책임자로 있던 분인데, 이분은 사시입니다. 사시. 한쪽 눈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죠. 이 사시를 좀 바르게 해놔도 뭐 괜찮을 텐데, 있는 그대로 사시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갈이 난 때 눈병이 나가지고 뭐 화살을 맞고 이런 게 아니고 눈병이 나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안대를 하고 다니는데 초상화에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그 초상화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단점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초상화를 그리죠. 나폴레옹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키가 작으니까,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고 그럽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초상화를 좋아했죠. 여기는 이제 중국의 건융제 초상화인데, 그 마찬가지로 아주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초상화입니다. 아주 옷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위험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글자에서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미라고 쓰지 않습니까? 미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플러스 양자지요. 그래서 큰 양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것이 좋다. 다소 유물론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죠. 근데 서양은 뷰티라 그러는데, 이 뷰티의 표준은, 그냥 비교 평가하는 기준은 안정과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대 1.618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이 나오죠. 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가 정오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해 가지고 그 대각선을 연결해서 만든 별 모양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비율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1대 1.618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에 이 1대 1.618이 다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여기는 이 눈에서 턱까지, 그 코 밑까지가 1이고 그 위에가 1.618. 이쪽을 대각선으로는 눈 오른쪽이
1, 그 옆이 1.61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 놓은 것이 그 아름다움이죠. 비너스를 한번 보면 1대 1.8 할 때하고 1대 1.618하고 1대 1.55, 1대 1.4를 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1대 1.618이 가장 아름답고 균형이 잡히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현대의 그림도 전부 다 그 비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미를 나타내서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름다움이라 그럽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우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외부에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고 내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너스 상도 아름답지만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 왜 그러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주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서양과는 달리 내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기교의 기교, 큰 맛, 작은 맛. 기교적인 기교는 계획적인 계획 생활과 분리된 자각된 기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기교를 기교라고 그러고, 무기교의 기교는 무계획의 계획. 계획이 아니고 저절로 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 생활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 그 며느리가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대강 해라. 양념을 대강 해라. 대충 하라고 하는데 그 대충이 뭔지 모르죠. 요즘은 이제 컵에다가 이렇게 계량 컵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손맛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맛있죠. 또 한국의 예술성은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서 오는 작은 맛과, 우리는 이제 작은 나라니까 그 자연에서 오는 아주 아담하고 소박한 그러한 작은 맛과 그 속에서 생활의 태도에서 오는 큰 맛이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앞에 자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연을 전부 아우르는 큰 맛.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조요한이 같은 경우는 한국미의 진수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제작자의 태도에 있다. 있는 그대로가 한국의 고절미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는 아름답다, 추하다 이전의 미, 그냥 그것이 나와 내가 똑같다 하는 그러한 동질성의 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을 중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낙산사 전경입니다. 낙산사는 2005년에 불이 났죠. 아주 큰 불이 나서 거기에 있는 큰 범종이 타서 이제 녹아서 없어져 버릴 정도로 큰 불이 났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종이 어떻게 그렇게 녹아 없어졌느냐 그랬더니 위에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불길이 꺼낼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녹아버렸다. 그러면 열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가람의 위치를 정해서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김홍도가 이제 금강산에 가면서 낙산사에 들려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걸 보고 다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겸재정선의 그림입니다. 겸재정선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진경산수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무엇을 보고 그렸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옛날에 요 밑에 이제 정선이 살았었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큰 바위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 가슴을 눌릴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아주 맑고 고요합니다. 요 그림을 언제 그렸냐 그러면은 1751년에 5월 25일 날 이제 그린 걸로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5월 25일 날 그 일기가 어땠냐 그러면 성정원 일기에 보면은 쭉 오던 비가 5월 25일 맑았다. 비가 개이고 그때부터 햇볕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오후에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옆에 정선의 아주 친한 친구 이병년이가 아파 누워 있었어요. 이병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병년이가 시를 쓰면 겸재가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이 지내오면서 이병년이 덕분에 금강산도 몇 번 갔다 올 수 있고 그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이병년이가 이제 아빠 들어 누워 있는데 나도 몸이 아파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문안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이 바위에다가 그려놨죠. 만일에 이 그림을 집에다 걸어 놓으라 그러면 저는 못 걸어 놓을 것 같아요. 가슴에 막 눌리는 듯 해가지고. 그런데 밑에 이렇게 맑게 쫙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은 그러한 병중에서 친구 이병년이가 다시 깨끗하게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재의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경산수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실경 그 자체로 그렸다면 그냥 실경산수지 진경산수라고는 하지 않죠. 불행하게도 이 그림을 그린 뒤 사흘 뒤에 이병년이는 세상을 떠났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신윤복의 월화정인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거를 이제 신윤복이가 눈치를 채는 거죠. 앞으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어떤 행동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아주 궁금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겨놓은 글이 월침침 야삼경한데 양이 심사는 양인이 안다. 양인지라. 다른 침침하고 삼경인데 양인의 심사는 양인이 아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냥 모른 척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갑다. 뭐 양인 심사는 양인지라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림만 본다 하고 했는데 천문을 전공하시는 분이 저 달이 좀 이상하다고 이 달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경에 밤 삼경에 저렇게 동그란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달은 없다. 미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아주 야삼경에 속삭이는데 달이 이렇게 뽀족하면은 이 분위기하고 그 달의 분위기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달을 이렇게 수줍은 듯이 달도 수줍게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다. 다른 그림을 보면
제대로 달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주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사람이 아마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장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좀 야릇한 그림인데, 근데 왜 저 달은 저렇게 뾰족하게 위로 동그란 부분이 밑으로 내려왔느냐. 그래서 그때의 그 천문을 갖다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신윤복이가 살아있을 한 100년 동안에 월식이 두 번 있었다. 1784년 8월 30일하고 1791년 8월 20일 요때 두 번 있었는데 1784년에는 29일부터 31일까지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월식이 있다 해도 보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1791년 8월 21일에 그린 그림이다. 있는 그대로를 그린 그림이다. 하고 판정을 냈어요. 이렇듯 미학은 그 미술을 전공했거나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천문학자도 그렇고 그러한 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은 우리의 미술에서 새로운 어떤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사실 그대로의 모습,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이 조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원초적 사유는 단군 신화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신화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 단군 신화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죠. 왜냐 그러면 단군은 이미 우리의 역사로 인정이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신화라고 얘기하면 신화는 역사가 될 수가 없죠. 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상인 역사는 될 수가 없는데 이미 우리의 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라고 할 수는 없죠. 단군 이전의 것도 신화라고 하면 안 되죠. 계속 고고학에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설화라고 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붙여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역사로 되면 역사로 편입을 하고 안 그러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용어는 조금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군 설화에서 나오는 정신은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그런데 한웅을 천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곰을 지신으로 하면 그 인신을 낳게 한 천신과 지신의 이야기는 단군에서 없습니다. 주인공이 단군이죠. 그래서 그 단군을 실제로 있는 그러한 것이 주가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실질적인 것, 사실 그대로를 인식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국집에 보면은 그림은 사물을 닮아야 지극한 것이 되는데 지금의 화가들은 인위적인 포치를 중요시한다. 자연이 산을 만들고 초목을 만드는데 어찌 인위적인 포치를 뜻을 두겠는가. 그러한 것은 용납하지 않으며 오직 신이 작용한 연후에 조화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연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하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정원이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강세항이는 사람들이 화가를 초빙해 가지고 초상화를 그릴 때에 자기의 터럭 하나, 어떤 얼굴 모습 하나가 틀려지면 그 누가 좋아하겠느냐. 근데 산에도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그 산을 자기가 생긴 대로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거 산이 있는 그대로 그리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이 중국의 산이나 외국의 산과 우리나라 산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직접 보고 그것을 그릴 수가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산들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와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자연의 그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학설들이 다 틀려지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흥이 많죠. 아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노래방이 많은 데가 없고 서로 마이크를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없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이 여러 명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슬프고 어두운 것보다는 많은 역사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발전되어 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적이면서도 즐겁고 밝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걸 좋아합니다. 아주 기마민족 같이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메어지는 것도 이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동해의 예를 보면 무천이라 해가지고 제사 지낸다는 핑계로 계속 사흘 밤을 갖다가 춤을 추고 놀고, 또 5월 파종이니까만 농한기가 되면 또 술을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부여에는 영고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큰 모임이 있어서 춤을 추고 술 마시고 놀았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고려 말의 유기보의 시에는 손뼉치고 어깨 흔들며 넓적다리 두들기니 뛰면 춤이 되고 소리치면 노래되네. 이 몸에는 하늘에 준 음악이 있으니 굳이 남에게 생황이나 퉁소 청할 것 없네. 지금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고 발을 굴른다든지 아니면 허벅지를 친다든지 하는 것이 요즘 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고려 때부터 이러한 것이 쭉 우리한테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러한 그 흥은 여러 그림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나귀가 물을 건너서 지금 서방님이 오라는 시간에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안 갑니다. 그럼 이 나귀를 모는 애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또 여기에 보면은 멱을 감는 여자와 꺼내뛰는 여자를 훔쳐보는 저 젊은 애들. 사실 그림에 이 멱을 감고 그네를 타는 것이 한 그림에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신윤복이는 이 두 아이의 눈길을 따로 둠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6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노는 모습입니다. 아주 흥이 나죠. 이건 전문적으로 장구를 배우거나 꽹과리를 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장단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추는
춤이죠.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의 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얘들이 추는 춤은 다른 아이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칼춤을 추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칼춤을 추는데 얘들은 칼춤은 추지만 각자가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밑으로 손을 한다든지 하나는 위로 손을 한다든지 각자의 모습이 틀려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칼춤을 춥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같은 춤을 추되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그러한 것을 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자연스러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철학과 미학이 정립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